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만 얘기해주면 추정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모집단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모집단. 이렇게 나옵니다. 모집단은 거는 어머니 모자를 써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요만큼만 뽑아가지고 표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표본. 얘를 유추하는 거, 추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 이런 걸 배울 건데 그 전에 모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어머니 모자를 써가지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모집단과 표본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우선 간단히 나갈 건데요. 그 전에 모집단 써놓고 표본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집단 표본. 전수조사,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를 전체 조사하는 거. 전체 조사 너무 많죠? 그러니까 표본만 뽑아서 하는 일부분을 뽑아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그쵸? 이 정도는. 오케이. 자,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체. 그리고 표본은 우리가 전체를 다 해볼 수 없으니까 요만큼만 뽑아서 얘를 검사하든지 해서 얘를 유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걸 표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본의 크기에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앞으로 얘가 조금 중요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표본 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 오케이. 그 다음에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어느 건전지 수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전지를 10,000개를 만들었는데 10,000개를 다 써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100개 정도만 해서 써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표본. 오케이. 자, 추출은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많이 들어본 비슷하죠? 복원 추출 다시 되돌려 놓는다. 다시 넣는다. 뭐야? 독립. 그렇죠? 비복원 추출 안 넣는다. 오케이. 종속.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여기는 다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런 크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다. 크기가 크면은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되고, 그쵸? 이산 확률이 연속 확률이 되듯이 크기가 크면은 복원 추출로도 볼 수 있다. 왜냐면은 한 1억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해서 별표를 좀 꼼꼼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게 두 개 나와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모집단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모평균, 그다음에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고요. 표본에도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많이 안 해요. 나중에 하나 더 나오겠지만 우선 미리 알려줘 보면은 우리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 표본 평균이 중요한 거예요. 표본 평균. 자, 모평균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였단 말이에요. 봅시다. 모평균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M이 될 거고요. 얘는 분산 V가 될 거고요. 이렇게 쓰지 말고 두 개 다 써봅시다. 자, 얘는 EX, 얘는 VX, 얘는 시그마 X로 쓰고요. 그치? 식으로 쓰자면 얘는 M, 얘는 시그마 제곱, 얘는 시그마 이렇게 썼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요 얘기로 이제 모자를 붙여주는 거야. 왜? 표본이랑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자, 모집단의 크기가 N, 모집단의 크기가 N이라고 합니다. 표본 X1, X2 이렇게 표본 자체가 엄청 많죠? 이미 추출할 때 이들의 평균 분산, 표본 편차를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얘는 X바로 나타내고요. 얘는 S의 제곱, 얘를 S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죠? 오케이. 얘도 그 표본들을 다 뽑아. 그쵸? 그거에 평균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좀 조심히 알아봐야 돼요. 알겠죠? 표본 하나 뽑을 때. 자, 표본 평균에 대한 거를 좀 조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이해가 꼭 들어가야 돼요. 표본 평균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주머니에 1번, 2번, 3번 공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씩 뽑을 때는 확률 변수를 해서 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1, 2, 3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쵸?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크기가 2인 걸로 표본을 뽑아보겠습니다. 원래 3개 중에서 2개를 표본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이거 1, 2, 3 말고 1, 3, 5로 해볼까요? 1, 3, 5 헷갈리게 1, 3, 5 이렇게 2개를 뽑는다고 하면은 1, 1 1, 3 1, 5 3, 5 3, 3 5,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크기가 2였지 맞아요? 크기가 2였고 결국에는 평균이란 애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눴단 말이지. 그치? 맞아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 이 표본 평균도 결국에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건데 이걸 더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뭐냐면 얘야. 이거 하나가 표본이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1, 1을 뽑은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 표본이 2개. 요거는 다른 가능성이고 표본을 뽑으세요 하면 이게 뽑힐 수도 있는 거야. 2개. 그럼 얘에 대한 표본 평균은 2분의 1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 두 번째 거 얘에 대한 표본 평균은 이 표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네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치? 얘가 나왔을 때의 표본 평균은 얘, 얘가 나왔을 때의 표본 평균은 얘. 그치? 맞아요? 뭐 또 얘가 나왔을 때의 표본 평균은 2의 1 더하기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얘는 3, 얘는 2, 얘는 1 이렇게. 즉, 요 1, 2, 3이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개를 뽑으라고 할 때 이렇게 막 찾는 연습도 할 거야 이제. 이게 유형 1번입니다. 할 건데 얘네들 그럼 6개요가 아니라 표본은 하나야. 하나. 요거 하나. 얘가 뽑혔을 때의 평균은 얘인 거야. 이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표본 2개 뽑으세요. 끝. 혹은 얘 하나 끝. 끝이야.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일일이 써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이 X바라는 표본 평균은 일정합니까? 아니면 변합니까? 변해. 변수네. 확률에 대한 변수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고 빨간색 표를 쳐줬던 거예요. 알겠나요? 하나가 아니라 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 없어. 얘만 평균이야. 이게 요거 하나가 요만큼을 다 더한 거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것도 또 다 더해서. 즉 예를 들어서 표본이 한 4개 됐다. 그럼 1111 이렇게 하고 1112, 1113 하나하나가 다 표본 평균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와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어차피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 그치? 하나 요거. 그 다음에 그럼 표본 분산도 할 때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해줘야 되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은 막 해줘야 돼. 여기서 구했을 때 이거 구하는 연습도 이따 해볼게요. 했을 때 얘를 구해야 돼. 그치? 근데 얘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x1에 대해서 빼주고 x2에 대해서 빼주고 3 빼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할 건데 얘는 중요한 게 이게 하나야. 뭐로 나눠요? n-1로 나눠. n-1로. 그치? 선생님 아니 얘도 편차 평균 할 때 n으로 나눠놓고 얘는 왜 n-1로 나눕니까? 설명을 보면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표본이라는 애들로 얘를 추정한단 말이에요. 유추한단 말이야. 근데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막 해봤을 때 얘는 n-1로 나눠야 비슷하더라 하고 끝이야. 설명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 n-1로 나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모평균 m은 상수이지만 얘는 숫자로 나오지만 요 표본 평균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 내가 1, 1을 뽑았어, 1, 5를 뽑았어, 3, 3을 뽑았어, 에 뽑은 거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확률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더 안 써요. 얘네도 연습을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내올 거고요. 표본 평균, 이거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배워볼 겁니다. 그거는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지금 이제 이게 아니라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거 3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얘를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누구랑 같냐면 얘네들을 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나온 애들이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EX, EXV, FX, 이거 아니라 V, X, 시그마, X는. 자, 얘는 표본의 크기가 N이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쵸? 크기 N. 오케이. 그때 평균 어떻다? 그대로다. 그대로다. 알겠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뭐로만 나눠라? 크기로만 나눠줘. 얘는 루트 씌워줘. 이렇게 됩니다. 자, 표본 분산은 n-1로 나눠요. 그러나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냥 n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짝꿍이야. 얘네 둘이. 얘랑 이렇게가 짝꿍이 됩니다. 얘네 둘은 큰 영향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결론으로 5번까지 설명을 해주고 약간의 이런 설명들을 좀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모집단에 대한 크기를 n으로 이미 추출했을 때 모집단, 얘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그럼 얘도 따라가겠다. 왜? 그대로 갖다 쓸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대로 갖다 쓸 거니까.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안 따라. 근데 얘는 안 따르냐? 안 따를 수도 있지만 크기가 정말 작을 때는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면 30보다 크면 이라고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참고에 30보다 크다고 하면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얘는 뭘 따라가냐면요.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요. 얘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는데 x바도 그럼 뭐가 된다? n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얘가 따라가면은 얘도 따라가. 얘가 안 따라가더라도 얘는 30이 넘으면 크기가 30이 넘어가면은 정규분포를 따라가. 근데 이 30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을 통해서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 표준 편차를 아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의 이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 요거 좀 그려놓으면 훨씬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 쓰는 거 얘를 통해서 얘 쪽을 알 수 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따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평균이 10, 모분산이 16, 크기가 64일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n64 해서 4분의 1. 이렇게 하고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입이 붙어야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자, 이것도 원래 정규분포가 따라가면은 표본 평균도 따라간다. 표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표본 평균이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것도 이제 크기로만 나눠주는 거 조심하고. 그쵸? 보면은 정규분포 얘가 15, 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25짜리를 추출했을 때 얘는 평균은 그대로고 25로 나눠만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모평균이랑 모평균 편차가 안 나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안 나왔어. 근데 표본이 100개보다 커. 100보다 커.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개념 플러스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 여기서는 이제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크기가 3인 거를 이미 추출할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는 지금 이제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거니까 279를 뽑을 수 있어요. 예시 1번 279를 뽑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그치?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을 이렇게 그냥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에 대해서 279에 대해서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279에 대해서 표본 평균은 6 하나야. 지금은 이거 그때 이게 나옵니다. 그쵸? 근데 그 다음 표본이 만약에 3, 4, 5였어. 그러면 또 바뀌어. 또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얘네 셋들은 다 바뀌어.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본을 뭐에 뽑느냐에 따라서 279를 뽑을 거야, 3, 4, 5를 뽑을 거야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네가 이것만 공부를 한단 말이야. 드립다 해. 근데 이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갑자기. 근데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 표본 하나를 딱 뽑았어. 279를 딱 뽑았어. 그럼 그거에 대한 표본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쭉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경우 하나에 나오는 거야. 이걸 다 구하는 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거 이해됐죠, 이제?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근데 우리 그 중에서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기 때문에 얘를 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2, 4, 6이 적혀 있대요. 2, 4, 6이 적힌 게 이렇게 들어있을 때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걸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x, 2, 4, 6 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복원 추출을 통해서 한 개씩 2번 꺼낸다. 그죠? 크기가 뭐다? 2다. 2. 크기가 2란 얘기예요. 크기가 2니까 첫 번째 꺼낸 공을 x1, 두 번째 꺼낸 공을 x2라고 해서 2, 4, 6, 2, 4, 6 될 수 있고. 그쵸? 그러면 그거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표본 평균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게 다 뭐다? 이만큼 9개가 표본, 그렇지. 평균 x바가 됩니다.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해. x바. 그러면은 2, 2 하나에 대해서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4, 2 하나에 대해서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여기 하나하나씩 이게 다 나오는 거야. 3개씩.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이 2랑 2일 때, 2랑 4일 때, 2랑 6일 때, 4랑 2일 때, 4랑 4일 때, 4랑 6일 때, 6이랑 2일 때, 6이랑 4일 때, 6이랑 6일 때 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표본 평균은 2, 3, 4, 5, 6까지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확률 변수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경우 9개가 나오고 그래서 확률을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표본 평균으로 우리가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 구하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경우 하나하나당 표본 평균이 나온다. 그쵸? 그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가 된다. 그리고 좀만 더 딥하게 얘기하면은 표본의 경우 하나에 따라서 요 세 개도 나온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 정도 해서 구하는 거, 이거를 직접 해보면, 해봤다, 구해봤다 라고 했더니 이게 우평균은 평균이 그대로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3분의 4라서 5분산을 크기로 나눈 걸로 같고, 여러 개를 다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거를 증명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냥 이제 일반화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로만 나눠주면 되겠다. 오케이. 모집단이 1, 2, 3, 4일 때 성질까지 보면요, 이게 좀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무슨 모양이에요?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분포를 따라. 즉 개수가 작으면은 얘는 이산 확률 변수였다가 커질수록 연속 확률 변수가 돼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요, 정규 분포 따르는 거 쉽지만 개념이 만약에 잡혀있으면 너무 좋고 안 돼 있으면 한 번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표본을 꺼낼 수 있는 게 1, 1 순서가 있다고 합시다. 1, 2, 1, 3, 2, 1, 2, 2, 2, 3, 3, 1, 3, 2, 3, 3 이렇게 표본 자체가, 자, n은 2야. 그치? 근데 표본의 만들어지는 개수는 9개가 되는 거. 이게 다른 걸 알아야 돼. 오케이? 표본의 크기는 2야. 근데 그 2가 될 수 있는 개수가 9개. 그러면은 요거 하나에서는 요 표본이 나오게 됩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그쵸?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요 9개를 확률 변수로 해서 만들어내는 애들이 얘라는 얘기. 오케이. 하나당 3개씩 다 나와.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표본 평균만 다 따와서 그걸로 다시 확률 변수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개념이 좀 잡혀야 돼요. 표본 평균에 대한 개념. 알겠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개념 체크. 보기에서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전수조사면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한강, 수질, 모든 물을 다 뽑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동차 팔기 전에 충돌 다 해? 안 되지. 자동차 대수 조사, 전국에 등록된 거는 다 해야지. 적당히 할 수 없잖아. 그죠? 투표 유권자에 대한 출구조사. 출구조사는 표본이죠. 근데 나중에 다 펴보는 거는 전수조사. 오케이? 2. 서로 다른 숫자가 6개가 있습니다. 3개의 공을 꺼낼 때 이미 추출하는 걸 쓰시오. 복원 추출이잖아. 복원 추출이면 뭐야? 그냥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6 곱하기 6. 그래서 6 파이 3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 개씩 비복원 추출.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중복은 안 되고 순서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개씩이니까 6p3. 동시에 3개를 추출한다. 동시에 3개 추출이야. 뭐야, 6c3. 순서도 없고 중복도 할 수 없죠. 동시에 뽑으니까.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3번. 모집단 0, 2, 4에서 크기가 2인. 크기가 2인. 이게 표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인,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x1, x2에서 0, 2, 4, 0, 2, 4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0, 0 더해서 반 나누면 0, 1, 2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죠. 0, 2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평균 내는 거니까 1, 2, 3,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0, 1, 2, 3, 4. 0, 1, 2, 3, 4 되고요.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얘도 쓱 싹 그려주고 2번이죠. X바 해주고 0, 1, 2, 3, 4 쓱쓱쓱쓱쓱 뭐 총합도 해주면 좋고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그럼 얘는 9개 중에 하나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P X가 X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총합하면은 9분의 1부터 9분의 1까지 다 더하면은 1, 2, 3, 1 다 더하면 9분의 9 이렇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해도 알 수 있고요. 총합. 오케이.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걸로 직접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옆에다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정리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편해요, 나중에. 오케이. 자, 모평균이 3, 뭐야. 그럼 평균은 한번 해볼게요. 0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3 3 곱하기 9분의 2 4 곱하기 9분의 1 하면은 뭐 계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지만 이거 하면 9, 2 6, 6, 4 2, 6, 6, 4니까 18 9분의 18에서 2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VX 해보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치? 아니면은 절편평제를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분산 구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에러가 나서 지금 다 날아가서 다시 좀 간단하게만 그렸어요. 그래서 절편평제를 할지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할지 편차로 가볼까요? 편차 2잖아. 편차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편차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편차가 됩니다. 그쵸? 편차의 제곱 4, 1, 0, 1, 4 이게 편차, 이게 되고 이거의 평균 9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9분의 2 0 곱하기 9분의 3 1 곱하기 9분의 2 4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4, 2, 6 되고요 6, 8, 12 9분의 12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이거 뭐 3분의 4 루트 3을 해야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모평균이 30 모표준 편차가 10인 모집단의 크기 n이 다음과 같은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n이 4라고 합니다. n이 4, n이 25, n이 100 이렇게 했을 때 모평균은 결국은 어때요? 같잖아, 30으로. 그치? 모표준 편차가 10이었으니까 시그마가 10이었거든요. 시그마 제곱은 100이라는 뜻이고요. 그쵸? 분산을 구하면 100을 나눠주는 건데 4로 나눠주고 그치? 얘는 25 시그마 x 반은 5 이렇게 되겠네. 그쵸? n이 25인 건 어떻게 하면 돼? 평균은 그대로입니다. vx바가 25분의 100으로만 바뀌어서 4 얘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크기로 나눠주는 거. 오케이. 마지막 5번 한번 봅시다. 정규분포 n 7, 12의 제곱일단은 모집단의 크기가 36. 분석해주면요. 이미 추출할 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해보자. 이 x바는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정규분포에 대해. 그치? 얘 평균이 7, 시그마가 12의 제곱, 12. 분산이 12의 제곱이잖아. 그쵸? 이거 시그마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2x는 그대로 뭐다? 7. 그쵸? v의 x바는 144를 크기 36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4가 되겠네요. 4. 그래서 시그마 x바는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기호로 쓰시오. 그냥 뭐 n 7, 뭐 4에 4니까 2의 제곱 4로 쓰면 되겠네요. 그냥 뭐 2의 제곱으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 자, 2의 제곱 이렇게. 그게 어렵지 않죠? 개념을 탄탄하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예제 보겠습니다. 자, 필수의 1번 봅시다. 표본 평균 주어질 때, 자, 정규분포 요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요거를 구하시오. 벌써 문제 난이도가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쵸? n 12,3의 제곱을 따를 때 크기가 3이야. 중요하죠? 그 다음에 2x바의 제곱. 야,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자마자, 그죠? 제곱 형제가 떠올라야 돼. 원래 뭐예요? 분산을 구할 때는 제곱의 평균, 제평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단 말이지. 이거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쓱 해주면 되겠지. 그쵸? 정규분포가 12,3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모평균은 12, 모분사는 3의 제곱, 1편차는 3 이렇게 나오고요. 그치? 그리고 크기가 3, n은 3이었지. 그러면은 여기서 x바 2는 12 그대로고요. v 이거는 3이고요. 시그마 이거는 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뭐야? 아이고, 3은 얘는 몰라. 물음표 빼기 평균은 12, 144. 그쵸? 얘는 147. 어렵지 않죠? 충분히 괜찮다. 오케이, 1번 좋았습니다. 2번 넘어갑시다. 2번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표차가 있을 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진대요. 5번. 나오는 눈의 수의 평균을 요거를 하고, 그치?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5번 던진다는 거는 크기가 5라는 얘기입니다. 크기가 5. 그쵸? 맞아요?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사위를 5번 던지는 거니까 크기가 5야. 그치? 그래서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x바를 실제로 구하려면은 x바가 될 수 있는 걸 하면은 크기가 5개니까 11111, 11112, 11113, 11114 해서 이거에 대한 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 구해야 돼. 그럼 이거의 개수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서 우리는 뭐로 구러간다? 그냥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편차를 구하면 됩니다. 원래 목표는 뭐였어? 표본으로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였지.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표본을 알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내려가는 단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x를 5번 넣어서 한 번씩 던져서 나오는 거. 원래는 5번 던지는 거잖아. n이 5잖아. 그치? 크기가 5인 표본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모집단은 뭐예요? 한 번 던지는 거. 그래서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오는 거를 모집단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p x는 x 해가지고 1이 나오는 거 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해가지고 여기서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를 다 구해보니까 평균은 뭐가 나오더라? 2분의 7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12분의 35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모집단이야. 모집단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크기가 하나일 때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크기가 5일 때 알고 싶은데요. 이제 정립해주면 되는 거야. 크기가 5일 때 평균, 분산,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얘는 모집단. 얘 구하라고도 안 하지? 루트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그대로 2분의
7이야. 바뀌지 않아. 그쵸? 얘는 뭐야? 크기 5로 나눈 거 분의 12분의 35 이렇게 본분수 해주면 되죠? 7, 12분의 7 이렇게 나오고 두 개 더하면은 마지막 더하는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겠나요? 지금 원래 목표는 얘를 구해서 얘를 구하는 게 원래는 추정이야. 근데 얘네 사이의 관계를 뭐 문제니까 내야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정말 너무 복잡하니까 얘로 구해서 얘 해줘. 여러분 저기서 5번 던지는 거 해가지고 뭐 5번 던지니까 뭐 몇시몇 하면 안 되고요. 애초에 5번을 던져서 나오는 경우는 너무 찾기가 많습니다. 그게 왜 많은지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지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표본 평균의 확률.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의 기록이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이미 추출한 25명, 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얘를 구해서 구하세요. 자, 이 문제도 표본으로 모집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으로 표본을 이끌어내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우선은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이 120, 시그마가 10이죠. 크기는 25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애는요 원래 뭘 따라가냐면은 120, 10의 제곱을 따라가는데 모집단이 따라가면은 뭐도 따라간다? 표본 평균도 따라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 120, 크기 분의 10의 제곱을 따라가게 되죠. 이해되나요? 그럼 4야 그럼 120, 4 2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쓱쓱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인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바꿔줘야죠. 왜? 표준 정규분포밖에 안 나왔잖아. 얘는 그냥 정규분포잖아. 얘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5분의 시그마 분의 원래는 잠깐만 P 115에서 평균이 이제 124였단 말이죠. 얘를 이제 뭐로 바꾸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15 빼기 평균 2분의 124 빼기 평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P 그죠? P 얘는 마이너스 2.5 Z 얘는 2 그래서 마이너스 2.5에서 2까지 두 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정규분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치? 모집단을 통해서 표본에 대한 것들을 구해본 겁니다. 알겠죠? 표본이 아니라 표본 평균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케이? 지금까지 표본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다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자, 4번 표본 평균의 확률 미지수의 값 구하기.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주스 한 컵의 용량은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0.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아우 친절해. N컵 개수 안 나왔죠? 194 이상일 확률이 이거다. 0.8849 8849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있네. 그치? 맞아요? 그럼 얘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2보다 크면은 이상이니까 0.8849가 되는 거죠. 즉 뭐야? 얘가 마이너스 12보다 큰 거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 거네. 그쵸? 맞아요?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찾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200, M은 200. 표준 편차는 10을 따르고요. 그쵸? 이때 N컵이야. 크기는 N이 됩니다. 그쵸? 그럼 우선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 만들면은 200에 N분의
10의 제곱을 따라가는 거지. 그쵸? 이걸 통해서 194보다 클 때 x바가 194보다 큰 p를 바꿔가는 겁니다. 얘는 p, z로 바꾸면 표준편차 루트 n분의 10이죠. 루트 n분의 10 분의 194 빼기 200 이게 돼야 되는데 아까 찾았듯이 이게 마이너스 1.2란 말이에요. 이게 z가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는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뭐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1점을 찾았습니다. 이해하면은 마이너스 6이고요. 본부속도 해주면은 1분의 10분의 마이너스 6 루트 n이 마이너스 1점이다. 10씩 곱해주면은 12 마이너스 약분해주면은 루트 n은 2 n은 4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지금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먼저 마지막으로 얘기해주자면은 모집단이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평균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본을 뽑았고요. 그렇죠? 또 3개가 있었고, 그렇지? 이 중에서 여기를 뽑아낸 거. 지금 여기 관계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요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표본 평균 애초에 이거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거는 경우에서 하나마다 계속 나온다. 하나마다. 그 다음에 얘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고 그거에 대한 관계성이 있고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얘도 따르고 얘가 충분히 30보다 크면은 정규분포를 얘가 안 따라도 얘는 따른다.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주을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